당제 8차 대회 결정 관철의 믿음직한 실천적 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올해 투쟁에서 계속 전진의 기세를 배가하며 혁명적 진군을 줄기차게 이어가고 있는 속에 김정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지도 9떫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7월 19일 몸소 김정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 찾아오시어 이건 노동계급이 나라의 철도 현대화 실현에서 앞장서 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 주셨습니다. 2015년 7월 19일 우리 연합기업소를 찾아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 아래 우리 기업소가 걸어온 연역사와 자랑찬 자력갱생의 전통을 감회 깊이 추억하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주체 혁명의 핵심 부대 영적 노동기급으로 옥색에 자라난 기업소의 노동기급이 지난 기간 온갖 시련과 난관을 가감히 박차고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기기관차 객차를 비롯한 차량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추동하고 전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공장노동계급의 투쟁을 높이 치하해 주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 공장을 창립해 주셨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나이자 김정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의 나이라는 정말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기업소에서는 혁명사족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줌으로써 그들이 지난 70년간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 당 정책 관철에서 선봉대 기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 지난날 자그마한 철도 공장에 불과했던 기업소가 오늘은 굴지의 차량 생산 기지로 일도섰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도서야 하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노동계급을 선진적인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것보다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철도 부문을 비롯한 온 나라 노동계급이 나라의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혁명적 기상을 힘있게 떨치자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정말 우리 노동계급에게 최상 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장명철 기사장은 우리의 노동계급을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으로 불러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은 공장 노동계급이 나라의 철도를 현대화하는 데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기 위한 근본 원천으로 힘있는 원동력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들은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로부터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 생산할 때 대한 용해로운 가업을 직접 받아놨습니다. 그때 온 기업소가 전기기관차 붉은기 1호를 만들어낸 전세대 노동계급의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주신 가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수행하자고 부글부글 꿇었습니다. 우리식의 새로운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기업소 노동계급은 경리하는 총비서동지 하늘같은 믿음에 우리식 지하전동차 개발로 보답하자고 누구나 기술자가 되고 연구사가 돼서 무려 설계 도면만 해도 5천여 매, 수천 종의 10여만 개에 달하는 부속품들을 자체로 깎아서 80여일 만에는 새용의 지하전동차를 기어이 만들어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 충성의 보고를 올렸습니다. 2015년 10월 또다시 김정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를 찾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노동계급의 투쟁 본때가 오려있는 지하전동차가 자신에게 큰 힘을 안겨주었다고, 자신께서 지하전동차 개발 생산을 중시한 것은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과 애국적인 과학자 기술자들처럼 모든 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식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천리를 천백마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힘줘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 현지 지도 이후 기업소에서는 수백 건의 기술 혁신안들을 탐구 도입하고 공장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서 나라의 철도 현대화 실현에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지금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안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영성에서 타오른 새시대 천리마 정신의 봉화를 높이 축혀들고 당조항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강령적 고압을 철저히 관철해갈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신심과 낙관이 넘쳐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1950년대의 조국수호 정신, 혁명보의 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자. 위대한 전승세대의 거기안록과 투쟁 정신을 빛나게 계승해갈 요리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 있는 속에 김일성 종합대학 청년 대학생들이 김복선 전쟁 노병과 상봉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에서는 16살의 조개방 전쟁에 참가하여 간호원으로 싸웠던 김복선 노병 동지와 청년 대학생들과의 상봉 모임이 진행되게 됩니다. 나는 지금 90이에요. 나라 잃은 선우를 안고 길가의 막들처럼 버림받던 나에게도 나라를 찾아주신 우리 수령님의 운동이 너무 고마워 선에 청을 쥐고 전쟁에 참가하였던 노병입니다. 8.5 일거지 전투에 직접 참가하였는데 간호원으로서 우리 단과 서대원들은 한 전우락도 더 구원할 수 있다. 김복선 전쟁 노병은 청포탄이 우박지는 고지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이나 오르내리며 전투 기간 수십 명의 전우들을 군의서로 후송했다고 했습니다. 기본인데 그때 전우들은 수령님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거지를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우들은 공화국기를 쥐고 거제로 오르다가 성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동무들 이 거제 공화국 깃발을 휘날려 주시오 하고 마지막 말을 하고 전사들은 그 공화국 깃발을 다시 들고 또 거제로 오르다가 또 쓰러지고 또 딴 동지들이 또 공화국 깃발을 들고 또 오르러 마지막에는 기어이 거제 공화국 깃발을 날렸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제처럼 공화국 영웅 신기철과 박원진 두 동지들이 적 화구를 맞고 거지. 로병 동지는 1952년 가을 854.1거지 공격 전투에서 노동당원들이여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며 불 뿜는 적의 화구를 머물러 맞고 장렬하게 희생된 노동당원 신기철 영웅과 민총원 박원진 영웅의 모습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3년간 전투라는 게 얼마나 가열했습니까? 거제에는 그 산에는 말 자체가 흙이 많아야 되는데 흙보다도 탄피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 노래에도 나오지만 시인이 적어내서 말한 거가 아니라 직접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때 같이 전투에 참가했던 여러 동무들이 이제는 곁을 떠나고 정말 하나 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무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전쟁식이 나도 김복선 로병 동지는 6차례나 전국 로병 대회에 참가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모시고 4차례나 기념사진을 찍은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쟁 로병들을 끝없이 위하는 우리 당의 운정 속에 전승세대의 위호는 더욱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청년 대학생들이 영남산의 아들딸답게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중성으로 받들어 나갈 것을 절절히 당부했습니다. 노병 동지는 조공화국의 전우들의 피가 스며있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 세월 자랑스럽게 휘날려온 우리의 국기를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휘날려 나가겠습니다. 지방인민들의 세계적 숙망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10년 혁명의 전초에서 혁명 강군의 전투속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가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병들의 토쟁 기세에 퍼즐을 맞춰 각지에서 당내 지방발전 20승 10종책 관철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박은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떨쳐나선 군인 건설자들이 당 앞에 결의한 완공의 그 시각을 앞당겨 오기 위해 공사 속도와 질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시공에서도 속도에서도 그 질에서도 언제나 앞장서 내달릴 요리에 지금 부대 군인들 모두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저의 고향 금양군에도 이런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이 일도서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변모되는 건설장을 뻗면서 이 아들을 부려본다는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고향의 당부를 생각하면서 나의 고향 마을을 꾸리는 심정으로 건설 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인민위원회 일꾼들이 새로운 건설 신화속도 창조로 들끓고 있는 운박은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찾아 기백 넘친 경제선동 활동으로 군인 건설자들을 적극 허무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공업 공장으로서의 구 면모가 완전히 갖춰진 여기 현장에 와보니 정말 우리가 받아는 감동은 큽니다. 우리 당의 수건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고창한 투쟁의 존의에서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보이자로서 군인 건설자들이 발휘하고 있는 이 결사간철의 투쟁 정신 1번세, 이걸 우리도 따라 배워서 인민정권기관 일꾼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게 됩니다. 한편 구송시에 파견된 군인 건설자들도 당 중앙에 크나큰 믿음이 실린 연대기를 펄펄 휘날리며 새로운 기속과 혁신 창조의 불길 높이 지방공업을 힘있게 타받치고 있습니다. 구송시에서는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데 맞게 원료기지 농사와 경제림 조성 등 지방공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강력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원료 생산을 위한 사업은 물론이고 지방공업 공장들이 노력보충 사업과 기술자 기능공 양성 사업을 부문별 직종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속 있게 진행해서 이들이 앞으로 인민소품 생산에서 시에서는 기술자 기능공 양성 사업을 면밀한 조직 사업 밑에 적극적으로 내밀면서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나무들과 농작물들의 생육 상태를 림지별, 포전별로 구체적으로 리어이하고 해당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에 스케이트 및 체육 신발 생산 공정과 스케이트 조립 공정이 새로 꾸려졌습니다. 자동화 흐름 선화가 실현된 생산 및 조립 공정들이 새롭게 확립됨으로써 나라의 체육 사업과 대중 체육 발전에 기여하게 될 각종 스케이트와 체육 신발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로 원만히 생산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업식이 18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 연관 단위들의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업사를 체육상 김일국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새로 꾸려진 생산 및 조립 공정들에는 나라의 체육 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운정이 오려 있다고 하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체육기자재 생산을 정상화하며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이 반기는 질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업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꾸려진 생산 및 조립 공정들을 돌아봤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열이 안고 과학연구 단위들에서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정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연구 성과들을 내놓기 위한 두뇌전 탐구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기관공합종합연구소에서 농산 작업의 기계화 목표 실현에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데서 여러 가지 농기계들, 특히
트락토르의 성능을 높이고 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유형의 트락토르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0마력 트락토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지대적 특성에 맞는 트락토르를 설계하고 개발 완성하기 위한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설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모의 실험, 부분별 모의 실험, 총 모의 실험, 성능을 예측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대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트락토르의 질을 높이고 특히 트락토르의 비연료 소비량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창안해서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번 당주안의 제8기 10차전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에서 실질적으로 걸리고 있는 문제, 인민생활 향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연구정작으로 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새로운 나노재료들을 적극 개발하고 여러 분야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노기술은 생물공학, 정보기술과 함께 핵심 기초기술을 이루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견인력이 강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지난 시기 나노금강석 합성기술을 공업화한 경험에 기초해서 나노금강석 윤활유 첨가제와 같은 정비보강 전략 수행에 절실히 필요한 이런 새로운 나노재료들을 적극 개발하고 현장에 직접 내려가서 도입 사업을 동시에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건설위원회 수도건설 설계연구소에서는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건설기계 설비들에 대한 설계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이자면 건설 장비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건설 현장들에 수시로 내려가서 건설 장비들이 불합리한 점을 여의한 데 기초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보다 성능이 높고 효율적인 기계 장비들을 설계하고 연구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1차 과학기술 토론회, 기술 합평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좋은 제안들은 선정해가지고 연구소적인 심의를 거쳐서 현장들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쌍측원압기, 자동 스키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제작해가지고 건설 속도를 높였습니다. 자강도를 잠업도, 비단도로 전변시킬 때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강계 백화점과 초산군 잠업관리소에서 누에거치 생산을 늘리고 있는 소식입니다. 어린 누에 시기에 최대한의 생육 조건을 보장해주는 것을 거치 생산에서 기본 거리로 틀어진 강계 백화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과학적인 누에치기 방법을 받아들여서 충실하고 큰 거치를 수확해드리고 있습니다. 누에치기에서 온도 관리, 습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누에치기에는 온도를 26도 내지 27도를 보장해주고 습도를 끌고줘야 합니다. 특히 이게 거치를 틀 때는 온도를 24도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온도 관리, 습도 관리를 잘했더니 거치 알장당 4kg 이상씩 더 증수하고 거치 질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흐뭇한 누에거치 작황을 마련한 백화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면한 가을 누에치기를 위한 뽕나무 비배 관리에 계속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산군 잠업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올해의 더 많은 누에거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에치기에서 3, 4월을 중요한 시기로 정하고 뽕나무 비배 관리에 힘을 집중하는 한편 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해서 거치 생산에서 다수학을 이룩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이뤄놓았습니다. 군 잠업관리소에서는 종업원들의 앙양된 기세를 계속 발양시켜서 올해 거치 생산 계획 수행의 담보를 착실히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대량 살육 만행에 계속 항복하고 있습니다. 14일 이스라엘군은 피난민들이 거처에 있던 가자지대 중부에 있는 한 학교를 공습해서 12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하고 수십 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공습 만행을 규탄하면서 가자지대에는 안전한 것이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폭우를 동반한 강한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벨라루시에서는
17일 전국을 휩쓴 폭풍으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나라의 비상사태성이 전환돼 의하면 수백 개의 도시와 마을들이 폭풍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많은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가로수들이 넘어졌으며 주민 지역들에 대한 물과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카나다의 여러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내리고 센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지하철도와 주요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 지역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민물새우 양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물새우 양식은 열대성 및 아열대성 기후에서 적합하며 양식장은 수질이 좋은 곳에 꾸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양식장에서는 못에 통풍장치와 류과장치를 설치해서 항상 깨끗한 수질을 보장하고 있으며 물온도는 21도씨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민물새우는 양식 밀도가 작을수록 크게 자라기 때문에 그 밀도를 새우 한 마리당 4평방미터로 보장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양식장에서는 못에 민물새우의 천연모기인 마름류를 조성해주는 것과 함께 단백질 함량이 38% 정도인 모기를 하루에 2번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민물새우는 알 깨우기로부터 시작해서 7 내지 8개월이 되면 잡아들인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 연구사들이 심장의 구조를 정확히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3D 화상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이번에 계층적인 위상차 단층 촬영법이라고 하는 엑스선 기술을 이용해서 정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심장의 3차원 영상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를 임의의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장병 진단과 치료에서 과학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다에 떠다니는 오물들을 청소하는 띄움식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크게 띄움식 수지관과 그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600m인 가름대 형식의 수지관은 매우 유연해서 U자형으로도 구부릴 수 있으며 수지관 아래로 들이워져 있는 그물은 바닷물 속에서 떠다니는 오물들을 모아들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지관에는 여러 개의 안테나와 촬영기가 설치되어 있어 관리자에게 항시적으로 자료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인기를 공중에서 충전시킬 수 있는 무선 충전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여러 개의 기둥들이 서로 전기줄로 연결돼서 육각형 모양의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인기가 이 틀 안에 날아들면 장치는 12kW의 전력을 전송해 주는데 이때 전력의 효율성은 80%라고 합니다. 이 장치로는 여러 대의 무인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데 충전된 무인기는 25분간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한 주일간 날씨의 특징을 보면은 장마가 시작된 것과 또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가 심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장마 시작에 대해서 보면은 지난 16일에 장마 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올해 장마가 시작됐는데 이곳은 지난해에 비해서 20일, 평년에 비해서는 3일 늦은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비 내린 상태를 보면은 강원도와 함경남도, 개성시에서는 평균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지만 라선시에서는 평균 3.3mm, 함경북도에서는 평균 15mm로서 이 지역별로 그 차이가 매우 심했습니다.
장마 기간인 17일과 18일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종전의 최대 강수량 기록들이 갱신됐는데 특히 개성에서 기록적인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개성에서의 17일 하루 강수량은 523mm로서 종전의 하루 최대 강수량 기록이었던 1999년 7월 31일에 296.3mm를 훨씬 초과했고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강수량은 637.8mm로서 1996년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강수량인 478.4mm도 초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 전선과 조기압골의 용량으로 해서 자주 비가 내리고 또 일부 지역에선 폭우와 많은 비도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철저한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안북도 서부와 황해남북도 남부,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남쪽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장마전선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10 내지 40mm, 부분적으로는 50 내지 80mm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닷가를 위주로 해서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0도 정도겠습니다. 내일 시중과 금야를 비롯한 자강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일평균 상대 습도도 7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폭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폭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신흥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어서 오후와 밤이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일개수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이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의개수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의개수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의개수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의개수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불고 주로 개이겠으며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불고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불겠는데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다른 해상들에 비해서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이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선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중부의 일부 지역에선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일과 23일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안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5일과 26일이 불안정한 대기와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5일에 북부 내륙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고 26일에는 동해안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